이번 영상은 돈 되는 블로그 성공 사례 1편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1인 브랜드, 즉 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 사업, 서비스, 회사를 홍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수익화를 시켜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일단은 팔려야 돼요. 팔려야지만 수익을 주겠죠. 많이 알려야 돼요. 근데 알려야지만 수익을 주겠죠. 많이 알리고 팔리기 위해서 우리는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내가 운영을 못해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요? 대행사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냥 시스템을 이해한 상태에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블로그로 한번 가셔서 저는 그럴 때는 목차를 계속 봐요. 이 회사는 목차를 어떻게 잡았는지, 주제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 다음 이런 사례를 제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웬만하면 30분을 놓으세요. 성공 사례인 거잖아요. 30분을 놓으면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겁니다. 당연히 내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10%의 인사이트만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요. 보는 것마다 달라요. 즉, 내가 해본 게 많고요.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30분 놀기입니다. 자, 돈 되는 블로그, 잘 팔리는 컨텐츠 다 똑같습니다. 주제예요, 주제. 오늘은 맛집 올렸다. 내일은 카페 올렸다. 그 다음에 패션 올렸다. 그 다음 내 생각 올렸다. 그렇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컨텐츠예요? 그 누구를 위한, 누구에게 글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일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아기 엄마한테 글 썼다가, 내일은 직장인한테 글 썼다가, 그 다음에는 뭐 캐나다 여행하는 사람한테 글 썼다가,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쓰기보다는요, 나 누구, 특정한 타겟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제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겠죠? 자, 블로그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블로그 운영 목적은요,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왜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한가한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여기저기 맛집 카페 투어 다닐 만큼 한가하지가 않아요. 아마 해당하는 블로그는 홍보 광고 대행하는 회사 거 서비스도 올라가지만 해당하는 홍보 광고 회사를 또 홍보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 콘텐츠를 많이 올려야 돼요. 단순히 카페 올리고 맛집 올리고 호텔만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유입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이버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보를 올려야 돼요. 즉 뭐냐면 제주에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좀 알려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아마 검색하면 항상 검색 결과에 이 블로그가 많이 뜰 겁니다. 자, 얻어야 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은 반드시 얻어야 되는 성과가 있겠죠. 얻어야 되는 성과는요. 이것이 경제적인 활동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즉, 비즈니스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죠. 해당하는 블로그는 뭐라고요? 마케팅 회사가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식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무언가가 내 기업을 홍보할 거야, 서비스를 홍보할 거야, 그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만 하는데 뭔가 정보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뷰를 올리더라도 리뷰 이퀄 상업적인 콘텐츠예요. 그러면 리뷰를 올리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올리면 아마 성공적인 블로그를 운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문자가 무조건 높아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여러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일단은 방문자, 조회수가 높아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가면 해결이 돼요.
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못 만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컨텐츠를 못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알아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자, 상위 노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키워드 작업 보고서, 블로그 작업 보고서 있죠. 네, 그런 것들 열심히 써주시고 일단은 해당하는 기획대로 컨텐츠를 정확하게 올리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가독성이 있는 페이지 기획. 이전 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독성이 있는 페이지 기획은 사진 한 장, 스마트폰으로 4줄에서 5줄까지 보이게 2줄 띄기, 왼쪽 정렬. 중요한 거 하이라이트 혹은 밑줄.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좋다면 사람들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추구하는 가독성 좋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봤을 때 네, 글씨가 어그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왼쪽 정렬입니다. 자, 사진입니다. 일단 사진은 무조건 찍어주셔야 돼요. 네, 무조건 찍어주셔야지만 어디에든 얻어서라도 네,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얻어 걸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서 쓰면은 얘는 창작물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네, 출처 없이 가져다가 쓴 컨텐츠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네이버에서도 노출을 시켜주지 않아요. 사진을 찍다 보면은요, 그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해당하는 업체 사진을 찍으면 해당하는 업체에서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서명을 넣어주셔야 돼요. 즉, 컨텐츠를 내가 뭔가가 상품화시켜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서명을 넣어주시면 네, 다음에 누군가는 구입할 때 여러분 서명 빼고 네, 원본을 주면 되겠죠. 네,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맛집을 갔어요? 카페를 갔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를 가지고 막 사진을 찍으면 아마 명함을 달라고 할 거예요. 네, 업체에서는 사진을 찍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음식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당하는 고객은 자기 돈을 내고 내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건데 사업장은 그게 필요하겠죠. 왜? 대표가 사진을 찍더라도 음식을 그 정도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진 작가나 아니면 리뷰 크리에이터들은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주문을 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네, 실제로 어디 가서 먹어요. 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테니까 뭐 제 사진을 사세요 이러지는 않지만 사장님들이 그러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명함을 줘요. 혹시 어디 올라가요? 네, 혹시 사진 나오면 저를 좀 주시면 어떨까? 네,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사진 나오면 네, 드리면 되잖아요. 영상도 드리면 되잖아요. 네, 드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상품이에요. 여러분은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드셨잖아요. 자, 그분들도 여러분의 컨텐츠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직접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네, 제가 사장님의 음식을 이 정도를 먹었고, 이거는 제가 판매하는 상품인데, 네, 블로그 포스팅, 영상, 뭐 사진 이렇게 해서 비용이 어떻게 된다. 혹시 이거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네,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보면 이거는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리뷰 컨텐츠가 상업적인 컨텐츠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네이버에서는 스타벅스 상업적인 거예요. 스타벅스 자체가 상업적인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서비스 이름 무조건 상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회사 명이잖아요. 우리가 TV를 볼 때도요, 나이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스타벅스를 그냥 별다방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상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리뷰 컨텐츠만 계속 올린다? 네, 최저가가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랑 같이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정보는 뭐를 정보라고 하냐? 뭔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주는 거죠. 날씨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축제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여행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어딘가의 옷차림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뭐뭐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방법, 뭐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방법론적인 거 있죠. 정보적인 거. 네, 그런 것들은 블로그 네이버에서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뷰 블로그를 운영을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보성 컨텐츠와 여러분들이 섞어서 네, 쓰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이거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글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한 세네 개 정도 다 보고 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주제를 조금 타겟에 맞게끔 너무 분산시키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 주제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